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주인장입니다. We're back to back champs.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BA 온 에어 시즌 4 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행희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주인장. 네. 나도 모르게 네. 속마음을 얘기했네. 주인이 되고 싶니? 네. 그 주인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중간에 이제 방송 중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실 예정이고, 저희 뭐 가야이님이나 지금 남해크이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네. 장기간 못 나오고 계신데 네. 마음은 함께 하고 싶다고 아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학도님과 자유이님은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몸살이 나셔서 네, 중요한 방송인데 결장을 네. 하셨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자유님은 사실 저랑 어제 같이 한잔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미친 듯이 KD를 욕하고 커리 파임을 외치다 커리 파임을 네. 마치다가 피를 토하고 지금 사망을 한 상태라서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어... 술자리에서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열변을 토하고. 자유님이 네. 그 오열을 하시고 네. 가야님이 위로하는 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죠. KD를 왜 욕하죠? KD 없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아... KD가 오는 게 아니었다. 자유님은 이제 골스의 팬이기도 하지만 커리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죠. 커리가 이 뭔가 온전히 인정받기를 빛나기 원하는, 위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팬분들도 이제 그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KD 팬들과 골든 스테이트 이제 원조 팬들의 어떤 네. 갈등 아닌 갈등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어쨌든 뭐 그걸 다 차처하고 네. 팀 차원에서 일단 승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행희님은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좀 네, 바쁘셨던 것 뭐 같은데. 네. 저도 뭐 바빠서 마음만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못 들었지만 네. 네. 경기도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바쁘셔가지고. 경기도 그렇죠. 왜 나왔니? 나오라 그래서요. 갈까요? 가도 되는데. 행희님이 원래 약간 카와이 좋아하셨잖아요. 에? 카와이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애증 관계 아니었나요? 애증이죠. 예, 아. 그렇죠. 판타지 1픽 근데 딱히 행님이 사실 좋아하는 선수가 없지 않나요? 저 센터 계열 좋아하시죠? 그쵸. 거의 다 센터를. 애증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온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죠. 많이 좋아하면 약간 멘탈이 이상한 애들이 네. 많고. 그런 애들 일부러 찝어서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은데, 네. 멘탈을 보고 좋아하진 않죠. 좋아했는데 멘탈이 이상한 거죠. 까보니까 네. 멘탈 병신. 네. 좋아하는 애들 족족 그런 그쵸. 애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그 지난 방송 이후로 그 파이널 경기가 두 경기가 치러졌죠. 그렇죠. 상당히 흥미롭게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댓글과 위클리 뉴스를 다루고 네. 이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먼저 위클리 뉴스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소식은 KD의 이 결승전 복귀 그렇죠. 가능성에 네. 대한 이슈죠. 네. 뭐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력하게는 어쨌든 3, 4차전 중에 음.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유인님이 제일 싫어하겠네요. 네. 밥상 잘 차려놨더니. 네. 네. 근데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이보다 다시 소식이 없죠. 그쵸. 타이밍상으로 그쵸. 봤을 네. 때는 지금 그렇죠. 탐슨이 이미 지금 2차전 마지막 8분을 이제 못 뛰고 이제 햄스트링 문제로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3차전에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어쨌든간 NBA 항상 지켜보면서 햄스트링 부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KD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쵸. 네. 지금 뭐 심지어 클레이 탐스 선수마저도 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공격력 측면에서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한 3명의 선수들이 좀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참 웃긴 게 꾸준하게 득점하는 건 없는데 돌아가면서 득점을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게 어디예요? 어쨌든 3명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골스는 또 루니도 없잖아요. 그렇죠. 케빈 로니도 지금 부상으로. 네. 루니 파울 당하는 장면 보고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네. 우선 무슨 뭐 몸통 박치기 같은 거에 당해가지고 거의 하체를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날아갔더라고요. 그렇죠. 돌려보니까
근데 그게 카와이였다는 거에 너무 놀랬고 얘가 이렇게 힘이 센 아이였나라는 거에 한번 놀랬고 이게 왜 루니 반칙이지? 라는 거에 한번 놀랬습니다. 네. 근데 우선 떨어질 때 약간 명치 쪽을 다쳐서 이게 숨이 헉 하고 이렇게 그렇죠. 없어지는 그런 쪽 부상인 줄 알았더니 쇄골 쪽이었던 것 같은데 쇄골 쪽도 크게 다쳐서 못 나오죠 이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좀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제 그 카일 라우리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상대로 이제 그 차지를 유도를 하면서 그 이제 완전 드레이먼드 그린이 자빠진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1차전에서. 그렇죠. 그때도 사실 굉장히 그 부상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파이널에는 좀 더 투쟁심 있게 특히나 골밑이 전쟁터잖아요. 네. 선수들 부상을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KD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네. 판도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엄청나게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사실 좀 많이 네. 주목해서 저희가 뉴스를 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 감독은 이제 심지어 그 케빈 듀란트가 연습 경기를 한 경기만 하고 나서라도 바로 출전시킬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경기가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프랙티스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갑자기 케빈 듀란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골스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떠날 선수라면 마지막에 쭉 빨아서 한번 갈아놓고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아 어차피 이거 떠나는 거 기정사실화 하시는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네. 뉴욕에 집 샀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당 리버스 감독이 이제 카와이 템퍼링으로 5만 달러 벌금을 네. 받았어요. 이게 칭찬을 했죠.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칭찬을 해서 이 네. 부분이 이제 안티 템퍼링 룰에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템퍼링 한 거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칭찬했다고 템퍼링 벌금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칭찬 한마디 했다고? 네. 칭찬을 했죠. 마이크 조던과 네. 비교를 하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어... 이게 사실 그 NBA 사무국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파인이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아담 실버가 이제 총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랑 유사한 사례로 메이 존슨이 이번 네. 시즌 중에 이제 그 예전에 그 폴 조지에 대한 템퍼링 그렇죠. 그리고 안테토쿤보에 대한 템퍼링을 통해서 이제 벌금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좀 비슷한 스탠스로 접근했었어요. 안테토쿤보는 뭐 리그 최고의 선수다 뭐 하면서 미러키는 우승할 수 있다 컨텐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템퍼링을 적용을 받아서 이제 파인을 먹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 파인이 적용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특히 언론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좀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사무국의 설명은 그 예전에 어떤 판례 그런 같은 사유로? 그런 기존의 케이스들을 이제 그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네. 이건 좀 뻘소리인데 네네. 이렇게 벌금 템퍼링 벌금을 받으면 개인 사비로 내나요? 아니면 그 팀이 내줘요? 원래는 사비로 내야지 맞는 건데 이제 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 조지 템퍼링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 구단에서 지원하고 쿰보 템퍼링은 잘 모르겠네요 누가 냈는지. 어제 그뭐닥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잘했기 때문에 뭐 법인카드 처리되지 않을까 느낌이 네. 5만 달러 정도야 뭐. 아 근데 그게 참 웃겼던 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스포츠 센터죠. 스포츠 센터에서 그 스티븐 A 스미스가 이제 그렇죠. 그 진행을 하면서 패널로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을 초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제일런 로즈라든지 그 마이클 윈볼본이랑 거기에 스페셜 게스트로 당 리버스 감독을 불러서 당연히 그런 스페셜한 자리가 있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어떤 견해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오히려 클리퍼스 구단에서 당 리버스가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파이널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카와이 레너드의 얘기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뭔가 템퍼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뭔가 완벽한 길이 초석이 마련된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당 리버스 그렇죠. 마지막에 들어간 네. 느낌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아니, 심지어 칭찬을 피할 수도 없는 선수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A 스미스도 나중에 본인이 오히려 좀 미안해하는 것도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그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질문을 사회자로서 했고. 질문했으니까 카와이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설계인가? 이게 뭐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뭐 5만 달러 내고 카와이가 만약에 뭐 거기에 반응한다면 네. 뭐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 심지어 있었어요. 네. 네. 이건 5만 달러의 벌금 가치가 있다. 투자다. 네. 그만큼 당 리버스를 사랑하니까 클리퍼스로 와라. 이런 메시지를 클리퍼스 입장에서 준 거다. 아하.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추파를 던졌는데 그렇죠. 토론토에 집 사지 않았나요, 카와이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건 확정된 얘기인가요? 집 산 거요? 네네.
집 산 거 아닌가요? 오늘자였나요? 오늘자로 기사가 떴던 것 같고. 네. 예전에 부동산 거기 네. 토론토의 부동산 그 재벌이 뭐 집 토론토에 준다. 나오면은 네. 뭐 집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카와이가 집 산 얘기는 제가 사실 기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워낙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데 막 찌라시들이 너무 많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명의가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좀 정보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뜨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그 부동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카와이는 여전히 뭐 결승전의 어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네. 어쨌든 LA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부동산 말씀 이제 여쭤봤던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개인의 혹은 그런 희망이 약간 투영된 네. 경우에 루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뭐 그 연고지나 그 지역에 집을 사면 그 지역에 남나요? 저는 대부분 사실 케바케라고 봐야 케바케예요.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뭐 다주택자 뭐 과금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재력가들이 아닐까. 네. 네. 왜냐하면 팀을 이적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 이전에 있었던 팀 이제 연고지 쪽에 그 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오프 시즌에 거기 살고 이런 소유하면서 예정이 있었거든요. 네. 하긴. 뭐 투자의 개념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필리가 사실 버틀러가 필리 쪽에다가 집을 샀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샀다가 다시 팔 수. 네,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아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네. 뭐 정도이고요.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템퍼링의 기준에 대해서는 뭐 이제 호수인님의 얘기를 빌자면 어쨌든 나름 그 사무국에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매천스한테 때렸으니까 너한테도 때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입조심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반대로 이 선수들 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선수들한테는 네.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선수들끼리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선수들 간의 이런 오퍼가 네. 사실은 뭐 더 매력적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선수들이 더 전면에 나서서 이런 그 어떤 뭐 리크루팅 템퍼링 활동. 아닌 템퍼링이죠. 템퍼링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좀 지금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당연히 르본 제임스가 있겠죠. 르브론 그때 템퍼링으로 벌금 받지 않았었나요? 물론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템퍼링 관련된 건 선수한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템퍼링은 아니지만 그 영입 관련돼서 잘하는 사람이 그 파슨스도 잘하지 않았나요? 챈들러 파슨스요. 네. 네. 파슨스도 에이전시의 역량이 뛰어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요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RJ 베럿 이제 멤피스와의 그 프라이빗 워크아웃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네.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네. 요런 좀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네. 이건 사실 예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구단과 이제 그 드래프트가 예정된 그 선수들 간의 이제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프라이빗 워크아웃이거든요. 네. 오피셜이 아니니까. 아, 네, 그렇군요. 별개의 그거인데 어쨌든 간에 그 RJ 베렛이 지금 멤피스에 그 별 관심이 없는 상태인 거로 드러났고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지금 그 두 번째 픽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자모란트 자모란트.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멤피스와의 프라이빗 워크아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이 뭔가 그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로 인해서 네. 이런 그 유망주들 선수들이 뭔가 다시 그 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 좀 나오는. 네. 이거 보면 사실 제가 생각났던 건 예전에 그 스티브 프랜시스죠. 네. 스티브 프랜시스가 이제 99년도 그때쯤에 그 이번 이제 그때는 밴쿠버 그리즐리스였죠. 네네. 멤피스의 전신이었는데 아예 드래프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너네가 드래프트라도 해서 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뭔가 괘씸죄 적용되긴 했지만, 네. 자기 주장이 확실한 요즘 선수들이네요. 네. 그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모란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수술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끝났다고 네네. 아까 뭐 뉴스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덴토니 감독이 휴스턴과의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재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휴스턴이 사실 지금 저희가 결승전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큰 관심은 결승전 경기 자체에 지금 집중이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죠. 지난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휴스턴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리빌딩의 사인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 나중에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의 그 구단주인 그 틸먼 퍼티타죠. 네, 그 2년 전에 구단을 인수해서 지금 그 레스 알렉산더 구단주 이후에 이제 그 2년 전부터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 구단주로 지금 부임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저희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6차전에서 이제 패를 한 다음에 굉장히 심하게 빡친 상태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런 반응 자체가 뭔가 이제 일시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장기화돼서 휴스턴 로켓츠라는 팀 자체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퍼티타 그 구단주가 가장 빡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멘탈이 이랬다고 해요. 그 우선 케빈 듀란트가 아웃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5차전 그 5차전 끝나고 나서 6차전에 이제 그 휴스턴으로 다시 돌아가서 휴스턴 홈에서 치는 상태였는데 그 퍼티타 구단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KD가 없는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우리 홈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KD 없는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정말 져버린 거잖아요. 홈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단주의 빡침이 진짜 거의 하늘을 찌르다시피 오르면서 그 지난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어떤 인사 관련된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선 마이크 댄토니 감독들의 어시스턴트 코치들을 다 내보냈고 그리고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지금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뭔가 계약 연장을 좀 협의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전혀 협의를 보지 못한.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1년 잔여 계약은 뭐 계속 이제 하겠지만 다음 시즌까지 감독직을 계속 수행을 하겠지만 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오프 시즌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정말 그 이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마이크 댄토니 감독라는 감독 자체 어떤 그 마이크 댄토니 스타일의 어떤 브랜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시즌이 바로 다음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시스턴트 코치들은 대부분 그 감독들이 데려오거나 그 자기가 손발이 맞는 사람들로 꾸리기 마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시스턴트 코치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건 사실 너도 나가라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감독에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줬다 이런 느낌을 좀 팔다리 다 잘라놓고 지금 머리 하나 네. 남겨놓은 것 같은데. 좀 희망퇴직 하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프 비즈델리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 네. 감독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이 끝난 뒤후에 이제 더 이상 연장할 본인이 이제 연장할 그 의사를 비치지 않았었는데 휴스턴이 시즌 초반에 너무 죽쓰고 있으니까 특히 수비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겨우 이제 은퇴를 번복시키면서 이제 복귀를 시켰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제프 비즈델릭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휴스턴 뭐 로켓츠에서는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성기 그 하든이 있을 때 좀 네. 어떻게든 최대한 땡겨야 되는 구단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빠른 의사결정을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이어서 뭐 이제 휴스턴의 그 추가적인 소식으로 네. 이제 로스터의 모든 선수들을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네. 이야기가 있었죠. 아,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하든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을 그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로스터의 모든 선수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오피셜하게 나온 상태예요. 그거 거기서 이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네. 이 팀에 관련 프랜차이즈 플레이라는 것도 이제 없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팀에 뭔가 공중분해 및 리빌딩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 전 좀 아쉬운 게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선수들의 그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미 모든 걸 다 오픈했고 난 다 팔아버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차라리 뭐 큰 게 뭐 팀에 변화를 주겠다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표현을 했다면 차라리 선수들의 가치를 좀 더 지키기에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사실 지금 가장 엄청 큰 조각들로 골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팀을 짰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감독을 그렇죠. 포함해서 모든 팀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셋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박앤세일은 아니겠지만 너무 속내를 다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나. 네. 어쨌든 간에 휴스턴의 궁극적인 목표는 골든스테이트를 꺾고 이제 우승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지금 계속 실패를 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차전 홈에서 KD 없는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패했던 게 그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준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막상 지금 뭐 플레이오프의 어떤 결과를 그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 로켓츠 선수들의 이제 그 주요 선수들의 잔여 계약 상황을 보면은 네네.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4년 171밀리언이 남아있는 상태고 크리스 폴은 3년 124밀리언 그리고 클렌지 카펠라는 4년 66밀리언이라는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든이랑 폴 두 명만 놓고 보더라도 당장 다음 시즌에 76.7밀리언을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셀러리 캡의 퍼센티지 책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 시즌 2019-20년 시즌에 70%를 이 두 명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 2020-21년 그 다음 시즌을 이렇게 보면 71%로 이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73%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15명 있는 로스터에 지금 2명의 선수가 샐러리 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 팀의 뭔가 그 로스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손발을 묶어버리는 맞아요. 그런 네.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올해 목표 달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했었어야 됐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간 휴스턴은 진짜 작년이나 이번 시즌은 정말 올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단 입장에서 뭔가 유동성을 다시 한번 좀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크리스 폴에 대한 뭔가 트레이드 루머가 이제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사실 그렇죠. 최근에. 이게 구단에서 꼭 이렇게 이제 오피셜리하게 방송을 해주면 네. 이제 그 주요 말씀하신 선수들의 이제 루머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구단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휴스턴 선수들의 행보를 네. 좀 많이 재미있게 저희가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 네. 좀 아쉽겠네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제 그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크리스 폴과 클린트 카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시장에서 지금 거론도 되고 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그 앤서니 데이비스를 잔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뭐 AD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좀 확정된 사인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보이는 말도 하기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자신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플레이인가요? 그렇죠. AD를 트레이드하기 전에 그 AD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다른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매물을 더 내놓고 그렇죠.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최근에 이제 새로 부임한 그 데이빗 그리핀 단장이 일부러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D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본인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던 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간에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계속 오프 시즌 내내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오프 시즌도 참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이동으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또 그 뉴올리언스 구단 입장에선 그 드래프트 1픽을 뽑으면서 그렇죠. 이게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픽을 뽑았기 때문 아닙니까? AD가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두 분? 저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떠난다. 네. 떠나는 거는 무조건 확실하고 다만 아직 계약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완전히 100%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레이커스도 결국 못 가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음 시즌에 AD가 어디로 트레이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트레이드가 된 그 협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AD가 왠지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잔류를 마음먹었다면 사실 진즉에 뭔가 사인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찌감치 구단이랑 얘기가 끝났을 것 같은데 구단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이스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AD한테서 어떠한 그런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무뎌지긴 했지만 한창 이 루머가 처음에 나왔을 때 루머가 아니죠. 팩트였죠. 그렇죠. 팩트를 이제 뭔가 언론에 공개가 되었을 때 그 당시의 반응을 다시 저희가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우선 홈 경기에서 AD에서 엄청나게 야유를 퍼부었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야유를 엄청 퍼부었고 어쨌든 이 선수는 지난 7년 동안 이 팀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군림을 했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들을 팬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렇죠. 구단 자체에서도 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선수들의 인트로 영상에서 아예 AD를 제외를 시켰었잖아요. 빼버렸죠.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쐐기를 뭔가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소개한 소식들만 봐도 상당히 지금 재밌는 그런 오프 시즌의 무브들이 예상이 정말 재밌을 되고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그 금일 올라온 소식들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카와이 레너드 선수가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이키와의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로고 관련된 거였죠. 네, 그 로고 관련돼서 카와이 레너드 쪽에서 나이키에 소송을 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로고 사용권에 대해서 이제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나이키 쪽에서는 그 사용권에 대한 등록이 있었다라고 지금 서로
그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손바닥 로고인가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네 맞아요. 네. K자 이렇게 K의 그렇죠. 손가락 네. 형상을 띈 이제 카와이. 네. 사실 그 로고 굉장히 잘 잘 만든 거 잘 만들었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로고의 소유권이 선수에게 가는 건가요? 저도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협상을 했을 때, 그 이제 어쨌든간에 카와이가 그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처음에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운동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그냥 기존에 그 로고를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남아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 운동화를 이번 시즌에 샀을 텐데. 차마 제가 차마 애니 뉴발란스를- 박혀 있는 거는 네, 이제 차마 손이 잘 심지어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뉴발란스 거는 되게 그 공룡틱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운동화 약간. 자체가? 근데 디자인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사실 N만 없고 그 나이키가 있으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은. 네. 수시 로고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나이키가 뭐 물론 위대하기도 하지만 모든 신발에 그 수시가 들어가면 이쁘긴 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저희가 그렇게 세뇌된 건지는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있죠. 네, 그럴 수도 어쨌든간에 근데 뭐 모르죠. 이번에 우승을 하면 네. 카와이 레너드가 저는 그 신발 사긴 살 것 같아요. 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저지 사실래요? 아 저지요?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 사람. 한 10번 정도 입었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저희가 거의 모셔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언제가 또 불태우실지도 몰라요. 아. 네. LA 안 온다고 또. 네. 아 그러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거짓말. 네. 카와이가 르브론 제임스 뛰고 싶어할까 과연. 네. 물론 물론 어제 그 가야님이랑 만났을 때 가야님은 그 이제 그 카와이가 레이커스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가야이님이 네. 또 자유님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네. 잘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그래야 카와이가 레이커스로 온다. 져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저희가 그 이제 만났던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뭔가 클로징 디베이트 같은 느낌으로 했던 얘기가 커리가 파이널 MVP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놓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야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커리는 무조건 타야 된다 이번에 타지 않으면은 그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의 레거시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다 했는데 자유님은 굉장히 덤덤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커리는 커리고 이미 레거시는 레거시다. 네. 타든 말든 별 그 영향이 없다 얘기를 하셔서 포스트 제가- 게임 인터뷰를 봤나 보네. 네. 아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 네. 남자 5명이서 술 마시면서 참 저런 거 가지고 오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신기하면서도 징그럽네요. 사실 그 자리가 저희가 좀 농구 외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보자 해서 네.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농구로 제가 봤을 땐 돌아와서, 공통점이 없어요, 다들. 또 할 르브론 얘기- 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사실은 뭐 이제 어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개인사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음 시즌이나 이번 시즌 이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가야님은 르브론 얘기하시고 네. 이제 자유님 커리 얘기하고 네. 호수인님 레이커스 얘기하고 네.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야님이 다시 그 얘기를 하셨죠.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죠. 참석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참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이제 그 회사 또 일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아이의 아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게 평일에 시간 내시는 게 쉽지는 녹록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저희 중에 가장 또 자녀분의 나이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조율해보겠다라고 네.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뭐 위클리 뉴스를 요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고요. 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해아 서희님 보고 싶 아니 듣고 싶네요. 네 패널님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주 결방이 있어서 그렇죠. 동해아 서희님이 이제 그리움을 남겨주셨고요. 네. 야수장이님, MD님 그리고 스미스팡님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업로드에 네. 대해서 그 환영의 인사를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구투님이 저희가 사실은 지난 방송이 좀 이번 시즌 처음 있었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인장님, 호수인님, 저 이렇게 세 명이 했는데 세 분 조합이 정말 좋다고 전문가도 아닌데 좋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 방송 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시나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속도감 있는 방송이었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렉슬러 미소장님, 이번 파이널은 왠지 슬램덩크 산왕에 도전하는 북산의 모습과 같네요. 우리 모두 산왕이 이길 걸 알고 있지만 강백호와 서태웅이 이겨주길 바라는 네. 뭐 시약함, 레너드, 토론토 모두 힘내주시길 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오랜만에 방송 아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골스의 베스트 5의 뒷모습을 약간 슬램덩크 이미지로 나온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 이거 슬램덩크 호수인님도 보셨죠? 봤죠. 근데 이제 네. 너무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저는 막 그거를 막 계속 다시 보고 연상시키고 그러진 않는 편이라서. 네네. 저는 아이패드에 담고 있습니다. 담아서 갖고 다니기도 해요. 예. 상당히 좀 유사한 면들이 있죠. 그쵸, 예. 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NBA 관련된 그막 보는 것만 해도 사는 게 너무 빠듯합니다. 호세님은 그리고 약간 네. NBA 모티브로 한 만화 자체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이 어디 예,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서 그럴 그런 수 거는 있죠. 사실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저도 옛날에 굉장히 그 열광을 하면서 읽었던 그 만화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일상 속의 어떤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뒤집고 들어올 틈이 없죠. 네, 예.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눈을 불하시님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그린이 레너드한테 한 번은 작업 들어올 것 같은데 어쩌나.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뭐 이제 예전에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오늘 레너드가 우선 루니를 한번 담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 루니 튕겨나가는 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실. 사이즈는 사실 루니 선수가 그러니까요. 더 좋은데 트럭에 이게 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만큼 되게 붕 떠서 잠시 난 것 같아요. 트럭에 치는 상황이 또 하나 번 있었죠. 그 마크 가솔의 그 뒤에 있는 스크린에 걸린 이거 달라 이거 달라 바닥에 누워서 정말 숨을 못 쉬고 있더라고요.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네, 바로 기절해서 길 갔다 딴 데보다 전봇대 받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파이널에 그런 게 되게 많이 연출돼요. 그러니까요. 그 라울이 몸통 박치기 뭐 이런 거. 네. 아이디 신선하네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도도하게 문장 하나 딱 던지고 굉장히 그렇죠. 느낌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 아이디도 신선하다. 아디다스 사본에서님, 카와이의 스텝이 정말 경쾌합니다. 정말 조던의 움직임과 아주 유사한 것 같다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네요. 효율 끝판왕 카와이 화이팅. 네. 이거 항상 뭐 호수이님이 그 뭐 일종의 찬양을 하셨던 군더더기 없는 그의 무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죠. 저는 사실 카와이 요즘 보면서 군더더기라기보다 타이밍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선수들과 박자가 좀 다르죠. 박자감도 다른 것 같고 뭔가 흑인 선수들 이렇게 뛸 때 저 리듬에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카와이는 전혀 그런 리듬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무슨 엇박? 또 아니고 뭐 이상한 그 덩크 같은 것도 원래 뭐 오른손이죠 왼손으로 많이 덩크 한다거나 반박자 빠른 덩크나 슛도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공을 가져오는 그 슛 포인트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쏘는데 다 들어가고. 저도 그 이제 보통 카와이가 즐겨하는 무브들이 이제 그 아이소에서 이제 파고들다가 이제 점퍼하거나 아니면 레이업을 하는데. 그 보통은 거기서 속도를 붙여서 점점 빨라지기 마련인데 중간에 약간 오히려 템포가 느려지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약간 타이밍을 뺏기는 블럭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와이는 이번 결승전을 보면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지쳐 보이기도 해요. 우선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지금 되게 절뚝절뚝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확실히 저희가 플레이오프 뭐 1차전 1라운드 2라운드 봤을 때랑 지금이랑은 카와이는 확실히 좀 움직임이 좀 둔해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 무릎인가요? 무릎 관련된 부상 얘기도 올라오긴 그렇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우측에 있던 그 허벅지 쪽에 부상 때문에 연관된 그렇죠. 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예전 부상 거기서 이제 연계된 부상이라고는 들었는데 사실 시약함도 사실은 뭐 그 프롭 중에서도 계속 부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부분 약간씩은 부상을 달고 뛰는 것 같긴 해요. 뭐 부상 얘기가 나와서 이제 댓글에 나왔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지에서 그 카와이 레나드의 내구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을 갖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FS1의 크리스 브루스가 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카와이 레나드가 이번 그 커리어 내내
한 시즌에 그 74경기 이상을 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6경기 이상을 뛰었던 시즌도 커리어 내내 2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지난 시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시즌은 뭐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차원에서 거의 20경기 정도를 지금 맞아요. 그냥 레스트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그런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싱싱함이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선수의 컨디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로드 매니지먼트를 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좀 불거지다 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카와이 레나르는 정말 그 인저리에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점점 좀 굳어지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네. 판타지에서 이제 카와이를 뽑으셨던 행인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골아파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골이 많이 아팠죠.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저희 자유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네. 골프왕 커리입니다. 네. 자유님께서 제 닉네임을 소개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그나저나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카와이가 골스에 어떤 선수를 마크할지 궁금하다. 어차피 계속 스위치 될 테니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커리 그린 2대2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그린 쪽을 마킹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제 커리 쪽은 경기 내내 오프 더 볼 모드를 할 테니까 괜히 따라다니면서 체력 낭비할 것 같지는 않은 듯. 뭐 이렇게 빨리 확인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아 자유님이 이 골프왕 커리님의 어떤 그 댓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약간 좀 지금 자유님의 마음을 잘 네. 좀 짚어주셨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자유님이 요새 골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디어 골프왕 커리면 끝난 거죠. 네.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아닐까? 그럴 생각해서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저희가 살짝 음흠. 해봤는데 네. 뭐, 근데 문장이 자유님스럽진 않아요. 네. 네. 그 여기 수비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셨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커리 선수 같은 경우는 벤블리 선수가 하운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개처럼 따라다니는 벤블리. 제가 표현을 이제 벤블릿이 네. 정말 미친 듯이 따라다니고 있죠. 네. 정말 그 영상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네. 정말 그 양 팀의 네 선수가 모두 정적으로 서 있는데 계속 이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커리와 벤블릿이 잡힙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잃을 게 없는 새끼들이 제일 무서운 새끼다. 네. 벤블릿은 정말 잃을 게 없거든요. 그쵸. 드래프트도 안 된 선수가 여기까지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커리네, 좆됐네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제. 네. 실제로 그 수비가 유효하게 먹혔잖아요. 아니 타이밍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틸이라든지 어떤 더블팀을 가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은근히 그 긁어내는 수비를 그렇죠. 스틸을 잘하더라고요. 많이 예전에 필리 때도 네, 엠비드랑 시몬스가 몇 번 당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뽀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러는 걸 보고서 확실히 수비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커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파울콜이 좀 약간 손해 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네. 유효한 지금 수비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짜증 많이 내더라고요. 커리도.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토론토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주인장님의 예측을 듣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다. 네. 네. 아 그리고 느낀다고 이제 파이널은 어렵군요. 근데 라우리의 대폭발은 하고 점점점. 네. 라우리 1차전 대폭발을 예고하지 않았었나요? 예고하셨죠. 네.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뭐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경기 끝나기 직전에 그랬나요? 라우리는 라우리다. 야투 2개 넣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네. 득점을 제외한 전반적인 스탯은 네. 네. 라우리 선수가 그때 맞습니다. 잘해줬습니다. 네. 호수이님이 참 그랬죠. 네.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의 클라스가 어디가 가지 않는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죠? 네. 1차전은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네. 승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그쵸.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트리플 스레님 주인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문태영 선수보다 형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식센스 이후로 소름 끼친 반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주인장님이 토론토 우승을 예상하셔서 유주얼 서스펙트 이후로 충격적 반전이었다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범인이었죠. 네. 네, 근데 레너드가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네. 그 모습이 이제 소름이 끼쳤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님, 네, 미스터 추 네. 네,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해명을 해주셨죠. 네네. 직접. 네. 직접 이제 해명을 해주셨죠. 네. 당연히 동생이고 네. 자유님보단 형이다. 이런 맥락이다. 근데 무슨 제가 네.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네. 좀 그런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됐든 함께 농구한 이력이 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리팬님. 내일이면 드디어 파이널 1차전이네요. 커리를 응원하지만 토론토는 커리가 활약하기엔 너무 상성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만큼 이제 토론토의 수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센터의 가솔과 이바카, 가드진의 그린 라우리 아무래도 14, 15 시즌 파이널처럼 이과달라의 활약이 절실해 보인다고. 네.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커리의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냐. 네. 이렇게 최고의 좀, 이슈 중에 하나죠 이번 결승전에. 네. 이기려면 그가 활약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의 팬인 이제 커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왠지 거지?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느낌이고 이런 거죠 이제. 가야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2차전에 드레이먼드 그린 너무 잘한다. 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막 이런 그렇죠. 얘기 하셔가지고 네. 자연님이 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네. 그 몸 좀 누우셨는데. 그렇죠. 사망했죠. 네. 거의 지금.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이제 시작이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2차전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무표정의 에이스님 NBA 파이널 챔스 결승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 응원은 하지만 역시나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골스라서 제발 네. 토론토 처발리는 경기로 재미없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했는데 경기가 아주 재밌게 되고 재밌었죠. 있죠. 네. 그 라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집중은 라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집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집중 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약간 멍하게 하관 좀 떨구고. 네. 근데 요즘에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내려놨죠. 네,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서로 의지해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몸에 많이 긴장이 됐는데 그 ESPN이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그런 부담감. 부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본인도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좀 그래. 네. 나도 알아. 내 그런 생각도 느낌으로 같다. 그게 이제 그 ESPN 그 레이첼 니콜스랑 트레이시 맥그리드가 했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거기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서 티맥도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너가 그렇게 너가 얘기하면 내가 뭐가 자멸하니 막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반응이 보였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러니까 좀 라우리도 자신감을 되찾길. 네. 그 라우리 선수가 또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폭발력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냥 고깃값만 해주면 될 것 네. 같은데. 차징할 때는 폭발력 있더라고요. 화이트. 오펜시브 파울 잘 유도하잖아요. 몸통 저는 맞지. 네. 저는 사실 룬이 날아갈 때 네. 그 가해자가 라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 새끼 엉덩이에 개쎄다 이러려고 했었는데 카와이더라고요. 와 카와이 찌르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하체의 중요성, 예. 코어의 중요성. 네. 카와이가 딱 봐도 되게 세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몸이 어깨 막 진짜 다 부져 이런 보이니까. 그렇죠. 근육밖에 없어 네. 보이긴 하는데 루니가 그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사실. 카와이랑 이고달라 같은 그런 선수 음. 있죠. 팔 근육 그 딱 봐도 예술이죠. 진짜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달라 맞아.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 왜 이렇게 토론토가 일방적으로 질 것 같은 기분이 안 사라질까요? 제발 설레발이 될 수 있기를. 가야님이 다음 주 방송에 나오시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파이널 외쳤으면 좋겠다. 르브론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어제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셨어요. 네. 르브론 없는 결승전 하시면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뭐 르브론은 어쨌든 이겨낸 적이 있지 않니? 뭐 이제 네. 라고 자유인님께 이야기를 커리도 이겨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전파하셨고요. 네. 일방적으로 질 것 같지 않았죠. 네. 경기가 이게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렇죠. MD님 다들 회사 화장실에서 숨죽여 보고 계시는지 네.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재밌네요. 이게 금요일 오전과 월요일 오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시간에 회의가 잡혀가지고 회의를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그 회의를 미루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금요일 날 오전 만찬을 했었고 월요일은 아예 휴가를 했습니다. 네. 대단하신 완전 분이에요. 풀로 봤죠. 네. NBA를 위한 남자. 음. 네. 목요일은 어차피 현충일이니까 3차전이 그렇죠. 현충일이 있으니까 그 놀랄 필요 없고 그 다음 경기도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틀 1.5개의 휴가를 써서 이제 저는 이제 결승전을 다 볼 수 있는 4차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회사의 범주 안에서 그렇죠. 네. 파이널을 즐겨 계시는. 네. 네. 잠깐만요. 목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현충일. 저희 가시잖아요. 오전. 외국 가시잖아요. 제가 그때 외국 여행을 나가는데 와이파이를 빌리려고 그랬거든요. 안 네네. 되겠네. 심카드를 사야겠네. 경기를 봐야 되는데 한 20기가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네. 무제한 있어요. LTE 네. 무제한 그 심카드를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사야겠네. 네.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 행님 그 행선지가 대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아. 이동 중에 봐야 돼서. 시간이. 네, 심카드를 하나 사야겠네. 그러면 사야겠네. 네. 하이라이트 봐야 되겠네. 꼭 출국하시기 전에 사시고요. 그렇죠. 공항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오늘은 해설자 조현일님 말대로 파스칼 시아킹이라고 네. 시아킹이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그래서 경기 그렇습니다. 끝나고 네. 드레이크가 고리스 선수들 이제 트래시 토킹 했었죠. 네네. 이제 커리가 듣고 막 웃으면서 나가던데 왠지 네. 소름이 돋았다. 라우리의 세기 딥3가 이제 호수이님 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시네요. 네.
이거 딥3가 나오기 전에 야투가 한 개였거든요. 와 진짜 가관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2개는 했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됐죠. 네. 그 딱 2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호수님이 그쵸. 바로 맞아요. 올린 순간 너무 갑자기 기억나네요. 맞아. 제가 혼자서 네. 제 스스로에게 내기를 신청을 한 거죠. 네. 야투가 하나로 끝날 거냐 2개로 끝날 거냐. 네. 그래서 2개로 끝나더라고요. 그 뒤로 바로 딥3가 네. 시연이 됐죠. 네. 그래도 2개는 넣네요라고 냉소적으로 굉장히. 네. 이 선수 진짜 돈 받는 거에 비하면 네.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블루곰님 네. 토론토 팀과 팬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1차전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팬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토론토 네. 자체가. 네. 그리고 모나리자 데이비스님 이거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신선하다고 네. 말씀드렸던 모나리자 데이비스 또 정말 창의적인 네. 네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레더스에 대한 수비도 잘했으나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 해악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해악과 창의적이에요. 풍자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네티즌 중에 제일 아.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룡이 한 마리가 아니었다, 네. 2마리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아캄 선수를 칭찬하는 그쵸. 네, 댓글이 있죠. 허리랑 사실 누워 있네요 사진에. 그 다음 사진이죠. 네. 이게 주라기 공원 그렇죠. 배경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이반배 그러지. 이게 그걸 거예요. 그 블랙팬서 영화 외치는 네. 구호 말씀하시는 구호 거죠? 같은 거. 네, 그렇죠. 이번배인가 뭐 그렇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캄이 한 마리의 블랙팬서 같았다 네.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남아공 그쪽에서 이제 공용어로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흑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네. 영화에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음. 커즌스 선수도 그러니까 게임 2 포스트 게임 인터뷰 때 블랙팬서 네네. 모자 쓰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흑인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행처럼 네, 얘기하고 막 와칸다 포에버 할 때 인사 X자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옛날에 그래서 네. 올라디포도 아마 맞아요. 덩크 콘테스트 때 그 가면 쓰고 쓰고 했던 걸로 나왔죠. 기억했던 그렇죠. 거.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뭐 이건 말이 필요합니까? 깔끔합니다 토론토. 나이스 시아캄, 나이스 레너드. 시약하면 정말 소름이었죠. 네. 소름이었죠. 정말 네. 이 그 프로를 진행할수록 네. 정말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절실히 드는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지금 매 경기 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예전에 말씀드렸던 농구 같이 보는 부부 친구네 네. 집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 보셨죠 이거? 소름 네. 끼치는 인간 사이즈의 공룡 공룡 한 마리 사진? 있네요. 네. 네. 그 밑에 댓글에 네. 어디서 얼마에 살 수 네. 있는지도 적어주시다. 네. 4만 원 정도. 네. 이그 골스팬인데 오늘 농구도 지고 아들이 네. 공룡에 빠져서 네. 라고 말을 못 읽으셨어요. 네, 뭐 그때 가야님도 네. 맞아요. 자녀분들이 공룡에 좋아하는- 빠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심지어 많이- 라우리 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라울이랑 뭐 이제 누구였죠? 노비츠키였나요? 그렇죠. 노비스키. 네. 가지고 그 가야님이 좋아할 수 없는 선수들을 네. 자녀분들이 좋아해서 이게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라우리의 아들이 만약에 제가 친아들이 나중에 있어서 라우리의 팬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호적에서 판다 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 네. NBA 역사상 파이널 단일 경기에서 30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80% 이상 경험한 선수는 2명이고 다른 한 분은 그분입니다. 네. 그리고 시아캄이라고 염영근 이제 칼럼니스트님이 이 네.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이제 그 매운맛 커리가 아니라 스파이시 피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잘했고 인상적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듀란트는 사치품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경기지만 사치는 정말 아닌 것 같고 빨리 좀 와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얘기를 엄마 드로자님이 해주시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청취자분들이 이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고 시작하면 참. 네. 그만큼 사실 첫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좀 더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트리플스레님 주펠레가 아닌 주인장님으로서 2차전의 짧은 프리뷰를 부탁드린다고. 네. 1차전의 예측 토론토의 승리 게임 종료 드레이크와 그린의 설전. 그래서 1차전만큼은 이제 주인장님으로서 모든 예측이 적중한 것 같다. 모드는 아닙니다. 네. 라우리 대폭발 없었거든요. 네.
폭발한 걸 수도 있죠. 맞아, 뭐. 라우리로서는 이 정도면 폭발. 아니 그 야투 두 개가 폭발이면은 야투 두 개가 폭발이 아니라 정말 그냥 터져가지고 뭔가 뭘 못한 걸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제 2차전이 두근거린다라고 네. 이제 기대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농구조아님도 시약함 많이 컸다고 그 가야님한테 제약회사에 아, 저 이거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네, 이거 뽑아서 진짜 뭐 가야님이 몇 명 얘기했죠. 뭐 그쵸. 시약함, 바하무트 네. 이런 그쵸. 친구들은 사실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제약회사 이름으로 본 것 같다. 네. 정말 본 것 같다. 뭐 프랑스계 회사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되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네. 네. 예전에 폭 감독이 카와이 내주면서 토론토에서 누구 데려오려고 했을 때 시약함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론토에서 아마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뭐 잘 골라서 준 것 같아요. 네. 네. 무시무시하네요. 또 네. 그 그걸 와중에 또 봐가지고 또 네. 그거를 그걸 또 찍으셨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얘기가 되는 게 그 벤블릿이 결승전 1차전 끝나고였나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파스칼 시작하면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네. 자기랑 슈팅 연습을 하는데 슛을 너무 소름 끼치게 못 쏴가지고 그 이제 림을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리바운드가 너무 롱 리바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줍줍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오픈 상황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3점도 한 3%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음.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우리 시몬스도 네, 네. 희망이 있다라는 거. 아직 그냥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저는 시약함 선수 얘기 나서 네. 사실 뭐 그런 공격의 효율성도 정말 눈부시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함이 너무 3점슛이 이상한 대로 리바운드가 떨어지니까 그 줍줍하던 어시스트던 코치들이 몸을 뒤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공이 대가리로 날아오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미스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정말 그렇죠. 멋집니다. 최고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 UCL 파이널은 기적이 없었지만 NBA 파이널은 기적이 있을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토트넘 이제 저희 손흥민 응원을 했었죠. 네. 아쉽게 뭐 리버풀에 패배를 했는데 네.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결승전 다 보셨나요? 라이브로? 아니요 저는 저도 안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새벽 4시라서. 네. 아니 되게 실망스러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역대급 재미없는 경기였다는 4시에 거예요. 일어나서 볼 정도의 경기가 아니었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아서 좀 보고 아싸 했죠. 네.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거든요. 그냥 아쉬움의 얘기죠. 축구도 보시나요? 네. 아니 결승전이라고 하도 아니, 사람들이 얘기를 결승전이라서. 하니까. 네. 그래서 아니 막 사람들이 저한테 퇴근하는데 그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그거 내방 내신데 볼 거냐? 그래서 아 내일 해요? 했더니 거의 저를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너 인간 쓰레기 말쪽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대바상종이 안 되는 그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보기는 좋았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NBA 경기 얘기했더니 너 그냥 꺼지라고. 아 중간에 했다 얘기했더니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호수인님은 이제 체력 아껴서 네. NBA 파이널 보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력을 많이 아껴 두셔야 네. 됩니다.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주워 먹으면서. 네. 에너지 떨어지니까. 양태리님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챔피언팀입니다. 슈퍼에이스 듀란트 부대 올스타 탐슨과 건실한 공수자원 루니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원정 승리를 거두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팬이시죠 양태리님은. 그래서 뭐 이과달라의 결정적 클런치 3점포와 킹쿡의 알토란 3점, 다소 의외였던 커즌스의 열정적인 공수 존재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기여를 해서 승리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고 정말 감동적이었죠. 네네. 후반전에 어떤 파이팅하는 모습. 굉장히 이제 고양된 어조로 써주셨는데 네. 저는 그 이 부분 특히나 그 여러 가지 좀 KD를 중심으로 한 뭐 듀란트의 팀이다 커리어 첫 파임이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역사에 남을 3핏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멘트네요. 네. 진정한 이제 골스의 팬이시고 그렇죠. 네. 네. 스리핏이라는 게 정말 그만큼 희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어나더 레벨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가치 있는 그런 기록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이제 진정한 골스 팬의 입장에서 2차전 경기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드렉슬러 미소장님 오늘 골스는 경기력보다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동료에게 부상 중인 듀란트, 탐슨의 하이파이브가 인상적이었다고 이 경기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토론토의 침묵의 암살자는 슛 난조에도 이제 자유투를 만들어내며 선전을 했다. 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유투를 성공시켰고 그렇죠. 이 자유투 개수가
파이널에서는 가장 많은 성공 맞습니다. 개수였던 신기록이라고. 걸로 네. 들었어요. 네. 그 와중에 또 기록을 만들어내는 침묵의 암살자가 있었고 그리고 리빙스턴에게 가는 패스가 레너드의 손에 거의 걸릴 뻔했는데 아 정말 소름 네. 끼치는 아찔한 네. 순간이었죠. 리빙스턴이 이렇게 꺼냈죠. 이렇게 네. 싹 꺼내서 이제 네. 하필 또 그거를 노루구를 이과달라에게 네. 전달이 되면서 좀 이게 뭐 이런 것들 마지막 노련함이 없었다면 역사가 다시 쓰여질 뻔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네. 정말 그 카메라 앵글 특히 저희가 경기를 보는 그 카메라 앵글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정말 카웨 레나드가 잡을 것 같은 맞아. 그런 앵글이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 순간에 리빙스턴이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 카웨 같이 좋은 손을 가진 선수를 상대로 그걸 했다는 게 정말 MVP 무브였죠. 맞아요. 슬로우모로 보면 거의 공을 이렇게 카와이 손이 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네. 꺼냈어요. 그렇죠. 꺼내서 저도 한 손 대 두 손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빅타임 플레이였죠. 네. 네. 정말 한 끗 차였지 않았나. 챔피언십 플레이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즌스의 기여도 인정한다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커즌스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1차전이 끝나고 팀 동료들에게 톡을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 믿어달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차전에 그 부분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커즌스도 뭔가 좀 이런 성숙된 예전과 다른 네. 커즌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 커즌스는 2차전에 정말 소름 끼쳤죠. 네. 그 스티븐 A 스미스도 이제 그 ESPN에서 얘기했었는데 2차전의 진정한 MVP는 커즌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블 그 기록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어떻든 간에 28분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출전한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차전만 봤을 때는 좀 예상할 수 없었던 네, 그런 선전이 아니었나. 네. 그 토론토 입장에서 사실 커즌스를 감안한 수비 패턴을 짜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즌스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네. 못했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변수로 작용된 게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이따가 1차, 2차를 리뷰를 하겠지만 그렇죠. 정말 1차전, 2차전 모두 다 그 양 팀이 뭔가 그 히든 카드 하나씩을 딱 들고 와서 꺼내놓아서 이제 그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 역시 수비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달라가 시약한 방언이 그냥 확 죽네요. 네. 3점도 안 터지고 홈 경기는 무조건 다 이길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렵게 됐다고 좀 네. 아쉬워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리팬님 파이널 시리즈 양상에서 지각 변동이 토론토에서가 아닌 골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1차전 시약함의 플레이는 업템포에서 토론토가 많이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탐슨의 부상, 루니의 부상, 커즌스 떡상, 그 듀란트 4, 5차전 복귀. 그래서 이제 골스팀에 너무 변수가 많아져서 시리즈 예측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탐슨의 부상으로 꼽아주셨어요. 지난 골스 왕조 구간에 탐슨 출전이 안 한 경기가 네. 이제 승률이 처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탐슨 없으면 골스는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네.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출전 안 한 경기는 이제 정규 시즌 기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탐슨은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이제 왕조를 이제 이루는 와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루곰님 탐슨 부상 순간 골스 경기 보면서 처음으로 이건 좀 버겁다라는 그런 네. 이제 의구심이 드신 네. 거죠. 네. 둘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FS1의 그 누구죠? 콜린 카워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승전은 토론토 대 골든스테이트가 아니다. 이거는 토론토 대 MRI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선수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제 계속 로테이션에서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판타지 로스터에 다 GTD 빨간색 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네. 얘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네. 될지. 그렇습니다. 이제 블루곰님의 댓글을 끝으로 이제 한 주간의 댓글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네. 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서 하나가 새로 올라왔네요. 네네네. 쓰나미 오네어님이 네. 장문의 댓글을 장문의 댓글을 마지막에 달아주셨는데 네. 파이널이 한창인 이때 죄송하지만 축구 얘기 잠시 해보려고 한다고. 네. 1년 전 이제 클리브랜드 JR 미친 활약 네. 버금가는 리버풀 FC 카리우스의 활약으로 가야님과 함께 우울증에 걸렸던 스나미오네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벌써 1년이 흘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급하게 접해서 쭉 읽어드릴게요. 네. 1년 후 이제 르브론과 리버풀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간 것 같다.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얘기하시면서 리버풀 우승을 했죠. 네. 이게 위로일까요 이게? 네. 이것은 위로인가? 네.
그리고 참고로 작년 챔스 직관은 정말 즉흥적이었어. 챔스 직관 하셨나요? 직관을 가셨나 보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댓글도 이거 들었었죠. 아, 요 부분 네. 소개를 해드렸었네요. 그렇죠. 네. 당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뭐 리버풀의 그 뭐죠?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행이님이 그 네. 덴바바의 개막 이런 얘기해서 뭐 아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리버풀의 뭐 또 저주 관련해서. 덴바바의 개 예전에.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제라드 관련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 얘기했는지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덴바바의 개만 기억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직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생각해서 또 리버풀이 또 언제 결승에 올라가겠어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네.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해서 결국은 우승을 달성했다. 아, 이건 정말 감동적일 네.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야님을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더 소름이네요. 이제 어, 올해 역시 직관을 진행했지만 진행을 하셨네요. 직관하셨네요. 그래서 올해는 했지만 포기했다고. 아, 네. 경기비가 2배 이상 네네네. 든다고. 와 진짜 비싸네요. 그 호수인님 같은 경우도 파이널 직관 지금 고려하셨다가 그렇죠. 그 경기 표값 보시고 그렇죠. 마음을 접으셨는데 거의 토론토 지인이 거의 이제 직관을 다녀왔는데 네. 스탠딩 자리를 각 100만 원씩 주고 갔다 왔더라고요. 스탠딩이면 거의 선수들이 점으로 보이는 자리인데. 꼭대기에 서서 이제 그 완전 그냥 점을 보면서 점이 이동하는 거 보면서 네. 그 유명한 비둘기 자리 네. 아닌가요? 아니 무슨 팩맨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맥주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앉을 수도 없어요 스탠딩이라서. 그렇죠.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셨다고 포기하셨다고. 근데 대신 이번에 손흥민의 팀과 붙게 돼서 주위 여러 지인들과 함께 공간을 이제 렌트해가지고 새벽 내내 응원을 하셨다고 네. 하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제 리버풀 애정의 근본 이유도 물어보시고 좀 이렇게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가야님은 아시겠죠, 네. 제 마음.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도 웃음이 나고 화장실에서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한 그렇죠. 요즘이에요. 팬이라는 데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네. 가야님도 말씀하셨죠. 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통이 한 번에 치유가 됐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야님의 미래도 곧 저와 같은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작년의 위로가 제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어 우승이 결정되었을 때 어이없게도 제 머릿속에 가야님이 세네 번째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고. 세네 번째면 꽤 높은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거의 이제 뭐 가족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빅3, 빅4 이 정도의 마지막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케빈 러브급 정도인데 그러면 진짜. 근데 이제 리버풀 우승으로 행복의 마음으로 가야님의 가야님과 르브론의 행복을 빌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스타미 오네오님께 다시 한번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가야님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한번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파이널 1, 네. 2차전 그렇죠.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뭐 파이널 또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고 그렇죠. 저희가 한 주간에 진짜 뭐 저희끼리도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만큼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 역대급으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5점 만차를 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정말 하나도 안 남는 그런 맞습니다. 경기가 아니었나. 먼저 1차전부터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네. 경기 본 소감들을. 네. 우선 뭐 소감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골든스테이트는 사실 결승전에서 이제 4년 연속으로 결승전 1차전을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5번째 결승전을 연속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 기록이 깨졌죠. 네. 처음 첫 패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2시리즈를 연속으로 1차전을 승리를 하는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깨진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토론토의 1차전 승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가장 강력한 3쿼터를 제외하고는 뭐 1쿼터, 2쿼터, 4쿼터는 모두 토론토가 점수를 리드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좀 경기를 이제 토론토가 가져가는 그렇죠.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경기가 사실 뭐 물론 저희가 시약함 얘기를 안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닉 너스 감독이 가져왔던 전략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동부 컨퍼런스를 리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토론토가 미러키가 달리지 못하도록 페이스를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조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3차전부터 완벽하게 그렇죠. 준비해왔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사실 그 페이스를 직접 컨트롤을 하고 어쨌든 느린 템포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트랜지션 오펜스를 차단하면서 이제 경기를 임하면서 4경기를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올라온 거, 승리를 하고 올라온 거였었는데 그렇죠. 1차전은 오히려 토론토가 굉장히 맹공격을 하면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걸 통해서 사실 이 승리를 따왔던 케이스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중심에 저희가 이제 파트릭 시아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시아캄 선수의 그런 운동량과 에너지가 정말 네. 돋보였고 그렇죠. 오히려 그 골스하면 사실 템포에서 리그에서 따라올 팀이 많지 않은 팀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에서 압도하면서 네. 경기 내내 그 리드를 가져갔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파스칼 시아캄 선수의 어떤 그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어쨌든 간에 그 코트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팀 내에서 3, 4번을 보는 선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골든 스테이트는 참 그 첫 1차전까지만 해도 참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거의 10일간의 어떤 휴식을 하고 이제 어쨌든 1차전을 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한 팀이 뭐 수입이라든지 어쨌든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좀 장기간의 휴식을 하고 1차전 결승전 1차전에 임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라피한 경기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부터. 왜냐면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2-3일 만에 한 번씩 계속 경기를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이 폼이나 페이스를 유지를 해왔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휴식을 하면서 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역으로 좀 골든 스테이트 선수한테 좀 그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토론토가 그 이제 트랜지션을 통해서 굉장히 잘 역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이 파이널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그 토론토랑 미러키랑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자유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골수가 너무 져서 첫 번째 경기 질 거다 라고 하니까 자유님은 그냥 크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고요. 그냥 크게 웃었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호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충분히 쉬고 나오면은 쉬고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그 텐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올라왔던 그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날은 사실 저는 약간은 아쉬웠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이 좀 아쉬웠거든요. 데니 그린 선수. 네. 사실 이 두 팀이 슛을 던지고 그 필드골 메이드를 하고 3점 슛의 성공률도 거의 비슷했는데 사실은 턴오버에서 저는 갈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디그린. 네네. 네. 그 머리 기네 말고. 디그린 2명 있어서 아, 데니 그린이랑 드레이먼드 데니 그린 말고요. 저한테 데니 그린은 그냥 그린이 아니에요. 머리 기네요. 그냥. 오늘도 제가 한번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모자를 썼는데 탑 같은데 모자를 얹어놨더라고요. 아무튼 모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 디그린 죄송합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플레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혼자서 턴오버를 6개인가 하고 그 슛 성공률이 2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물론 트리플 더블은 했습니다만 그렇죠.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 개인적으로는 의욕이 굉장히 앞섰다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제가 그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데니 그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데니 그린이 사실 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3차전 이후로 그 3점 슛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다 미스를 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스타터스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데니 그린은 결승전에 폭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보다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바텀을 찍은 거잖아요. 바닥을 찍었다. 네, 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승전 1차전에서 데니 그린이 3점 슛을 3개나 성공을 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그 팀의 어떤 스페이싱에 의한 그런 공격에 좀 많은 이제 그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불어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토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쨌든 간에 골든스테이트는 2019년 플레이오프 내내 그 상대 팀 에이스에 대한 집중적인 그 수비를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1차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카와이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게 집중적인 모든 수비에 대한 포커스를 카와이한테 맞춰놓고 이제 경기를 내매했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카와이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정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스텝업을 해주면서 그 카와이가 어쩔 수 없이 더블팀이든 트리플팀이든 이런 상황에서 킥아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득점 찬스로 잘 살려줬던 게 정말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골스 입장에서는 사실 수비를 짜온 게 네. 카와이 중심으로 사실 짤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이가달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음. 수비에서의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카와이에 대한 대인 마크를 솔직히 이제 몸빵이 되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약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골스에 대한 대처가 네. 미흡했다. 네.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론토 입장에서는 마크 가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마크 가솔이 사실은 왜 그가 농구를 잘하는지 네. 를 확실하게 보여준 왜 1차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애의 동생인지를 다시 한번 진짜 효율성 높은 농구라 그쵸. 네. 확실히 딱 넣어줘야 될 때 네. 넣어주고 그렇기도 하고 네. 탑에서 찔러 넣어주는 것도 사실 탁월한 시야도 있기도 있고 네. 저는 골스가 이 경기는 졌지만 충분히 얻어간 게 있었다라고 느낀 거는 카와이를 우선은 막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와이를 눌러놓고 다른 쪽으로 그게 빠졌는데 터졌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진 거지. 카와이를 뭔가 누르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를 얻어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시약함이 맨날 이렇게 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1차전을 보고 좀 골스 입장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공격 리바운드 부분이었는데 사실 시약함 선수가 그 이날 뭐 80%의 야투율을 가져갔지만 풋백 득점에서 쉽게 내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박스가 잘 안 돼서 시약함 선수가 이상한 데서 공을 다 맞아요.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쏙쏙 넣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쉽게 연출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뭔가 그런 리바운드 상황에서 조직 문제가 네.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방금 이제 행이님이 그 이제 카와이에 대한 집중 그 수비를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동시다발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너무 토론토의 다른 선수를 무시한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간에 마크 가솔은 마크 가솔이고, 그렇죠. 네. 파스칼 시약함은 물론 이번 시즌에 정말 유력한 스텝업했지만. MVP, MIP 후보인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 팀도 뭐 항상 처발리는 그런 대명사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항상 정규 시즌에 거의 뭐 한 50승 이상을 계속 꾸준히 그 기록했었던 팀이고 라울이었고 라우리는 물론 라우리는 했었지만 다른 선수에 라우리는 대한 역시. 견제가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좀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였고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을 밟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무대에서 선수들이 참 고무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잘 활약을 해줬던 게 참 컸던 것 같고 1차전에 사실 상징적인 장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벤블리 선수가 이제 그 정말 샤크하게 거의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기 직전에 무슨 진짜 무슨 뭐라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냈다 던진 공이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그쵸. 장면이잖아요. 근데 뭐 NBA를 오래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승리를 하거나 우승하는 팀들이 하는 그 경기를 보면 항상 이런 상징적인 플레이가 맞아요. 한두 개씩 있었거든요. 맞아요. 복선 같은 거죠. 네. 딱 지금 복선 같은 그런 느낌인데 벤블릿이 넣었던 그런 그 점프샷이 정말 소름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때 가야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저건 네. 100% 쎄뻑이다. 네. 저건 개뽀록 슛이다. 네. 인생샷이라고. 그쵸. 그렇죠. 진짜 개 슈퍼 소름뽀록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넣어주는 걸 보면서 아 오늘은 토론토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블릿도 사실은 그 이번 프로 올라오면서 계속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개죽 쐈죠. 네, 이게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라도 살아남는 거 스스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애를 낳기 전과 애를 낳고 후에 대한 그 스텝 비교도 있었던 만큼 그 이 후반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골스는 이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라우리는 우선 클래스가 있고 벤블릿도 보여줬던 풀업 초반의 그 부진도 있고 마크 가솔도 사실은 풀업을 진행해 오면서 공격에 있어서 큰 그 파일을 가져가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홈팀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홈에 가서 어떻게 보면 승률이 조금은 떨어질 때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약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그쵸. 왜냐하면 이날의 MVP는 정말 시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지금 뭐 소름 끼치는 기록들 몇 개 말씀드렸었지만 그 특히 이제 그 경기 중에 그 11개의 야투를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맞아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NBA 2000년 그 이후로 봤을 때 그 연속으로 성공시킨 최다
그 개수의 야투였고 11개가 1위였고 2위는 이제 동료 기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2014년도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8개를 연속 성공을 시켰던 기록이 있었고 그 팀 덩컨이 역으로 이제 마이애미를 상대로 2013년에 8개를 성공시켰던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샤킬 오닐이 마이애미 히트 소속으로 2006년 결승전에서 8개를 했던 게 있었고 또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8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8개를 성공시켰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소름 끼치는 레전드 선수들이 다 지금 8개 연속으로 동률 타이를 이루는 기록인데 혼자 11개라는 유일하게 두 자리 개수 이상의 연속의 야투 성공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소름 끼치는 데뷔 활약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결승전 데뷔 전에 그 득점 기록도 세웠죠. 물론 이제 뭐 1위 기록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지난 30년간의 어떤 기록을 놓고 봤을 때 그 파이널 무대를 처음으로 이제 밟는 선수가 기록한 득점 중에서 5위 정도의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2001년도에 앨런 아이버슨 이제 그 레이커스를 상대로 그 1차전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버슨이 48점을 기록을 했었고 2012년도에 케빈 듀란트가 OKC 이제 소속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결승전 무대에서 36득점.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안 넣을 수가 없겠죠. 조던도 이제 91년도에 첫 결승전 1차전에서 36점. 그리고 팀 덩컨이 99년도 결승전 33점.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이 파스칼 시아캄이 32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첫 그 결승전 무대에서 기록한 이제 5번째 득점 기록을 세우고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됐죠. 네. 시아캄의 커리어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나머지 선수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커리어를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같이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상대편이긴 했지만 맞아요. 네. 그 에너지 레벨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시아캄은 사실 자유투만 좀 더 얻어낼 수 있다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그 자유투를 굳이 얻어낼 필요가 없었던 느낌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속도에 대한 문제 거기서 트랜지션 오펜스에서는 시아캄이 확실하게 메이드를 해주면서 어려운 장면에서도 이런 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아캄 선수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카이 선수가 당연히 그 자유투를 얻어내는 데는 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서로 보완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아캄 선수는 참 현 그 시대의 농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 2년간의 발전된 어떤 그 발전 폭을 생각을 했을 때는 더 그 훌륭한 선수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집중해서 그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지금 출발점에 있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출발점이죠. 네. 이번 파이널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 네.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차전이 참 웃겼던 게 사실 저희가 그 골든스테이트가 결승전에 진출하기 직전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케빈 듀란트의 팬들과 골든스테이트 팬들 간의 어떤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너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왜 갑자기 와서 뭐 했냐. 또 어쨌든 자유인님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그런 논란을 가져왔었는데 그렇죠. 1차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KD는 필요하다. 이런 모드로 이제 체인지를 해서 어쨌든 결승전에 KD는 짱이다. 이런 모드로 이제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느꼈죠.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거다. 네. 만약 자유인님이 나오셨으면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네. 그 KD 없이 만약 3핏을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네. 과연 그 심정 변화가 어떻게 바뀔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엔가 한 3, 4차전 지나고 나면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여쭤보게. 그러니까 어제 막 저희가 얘기했었던 거를 좀 종합해서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님은 어쨌든 간에 뭐 케빈 듀란트가 있어서 우승을 하건 말건 이거랑 별개로 그냥 골든스테이트가 그 볼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그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골든스테이트 트레이드마크 농구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케빈 듀란트가 영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간에 케빈 듀란트 중심의 하프코트 아이소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의 히어로볼이 딱히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나 보네요. 근데 사실 여기가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뭐 농구 어떤 뭐 미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효율성은 저희가 부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플레이오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2019년 플레이오프 기준이죠. 그 골든스테이트는 그 1차전에서 하프코트 오펜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야투 성공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케빈 듀란트는 어쨌든 간에 하프코트 오펜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본인이 아이소를 통해서
50%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을 하는 선수거든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 소름 끼치는 그런 그럼요. 아이소를 통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뭐 페이스가 좀 느려지고 네, 이런 뭔가 정통적인 그런 트레디셔널한 농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케빈 듀란트는 정말 역대급 선수인 게 확실하고 특히 결승전처럼 이렇게 뭔가 선수들이 좀 이렇게 그 턴오버를 좀 적게 하고 좀 조심성을 가지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네, 이 생각은 저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자유인님의 그 마음이 이해도 되는 게 사실 지금 골스에서 주축이 되는 3-4명의 선수들이 대부분 드래프트로 뽑혔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거달라를 빼면 그렇죠. 대부분 그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파운데이션부터 이게 차 올라온 선수들이고 그렇죠. 원래 있던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굴러온 돌이 사실 들어와서 그 원래 있던 팀의 색깔이 더 강조가 됐었다라면 모르는데 그 팀 색깔이 계속 희석돼서 아마 아쉬움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네. 맞아요. 그때 뭐 자유님도 클래식이란 표현을 썼죠. 클래식 골스란 표현을 썼는데 아 이게, 글쎄요. 벌써 클래식을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듀란트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만은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수비적인 부분을 승패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골스 입장에서는 카와이 수비의 상당 부분을 선수들의 공수를 써야 되는 상태였는데 네. 사실 듀란트 선수가 있었다면은 이제 시아캄이나 카와이 레너드 중에 이제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듀란트 혼자의 대인 그렇죠. 마킹으로도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부분에서도 카와이가 들러붙어야겠죠. 수비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사실 이 케빈 듀란트를 둘러싼 이 논란 자체가 그렇죠. 그 골든 스테이트를 보는 새로운 재미를 또 낳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남의 집 불구경이 그냥 호수인 기분이 왜냐면 지금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양분이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케빈 듀란트 좋아하는 골든 스테이트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잘해도 지랄 못해도 네. 지랄. 그리고 참 그 1차전을 이제 결승 골든 스테이트가 패하면서 네. 그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그 지난 5년간의 어떤 플레이오프 시리즈 전개되는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시리즈에서 뒤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지금까지 그 4번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5년에 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멤피스 상대로 한번 그 시리즈를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2015년 결승전에 한번 그랬었고 2016년 컨퍼런스 파이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상대로 한번 시리즈를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막상 바로 지난 시즌이었죠. 2018년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휴스턴을 상대로도 골든 스테이트가 시리즈를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4시리즈를 어쨌든 간에 골든 스테이트는 다 이겼어요. 역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1차전이 그 토론토가 승리를 하고 나서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5번째 사례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이제 뭔가 저희가 앞으로 더 지켜보는 재미가 생긴 거죠. 아 진짜 저 스토리텔링은 진짜 미국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골스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나 좋은 드라마로 지금 그 그쵸. 완결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 마침 그 왕자의 게임 시즌 8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초치는 건가요? 시즌 8이 졸작 아닌가요? 어쨌든 참 재밌게 보게 되는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2차전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골스 팬들 입장에선 뭐 토론토 팬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팬들이 1차전 경기 직후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죠. 여러 그렇죠. 가지 면에서. 네. 그래서 2차전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차전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은 승리는 원정에서 골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토론토는 덕분에 이제 그 지난 미러키 시리즈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제 5경기 연승 기록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 연승 기록이 깨졌고 그 또 이제 저희가 듀란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재밌는 스탯을 말씀드리자면은 골든 스테이트는 그 지난 그 케빈 듀란트가 결정하고 커리가 출전했던 지난 34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승 2패를 기록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재밌는 기록이 나왔죠. 네. 소름 돋네요.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는 또 이제 그 23개의 어떤 플레이오프 시리즈 연속으로 원정에서 또 승을 가져오고 또 이런 엄청난 또 대기록을 하나 세우면서
그렇죠. 재밌는 거는 쿼터별 양상이 1차전과 동일했어요. 그렇죠. 그쵸. 네, 동일했고 페이스로 봤을 때 사실 전반만 끝났을 때는 이거 토론토 유리하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왜냐면 우선 커리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뭐 이제 탈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거의 눈을 봤을 때 정말 초점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뭔가 또 이제 그 뭐 파임 얘기도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것 맞아요.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불안불안한 상황이 유지가 되는 맞아요. 가운데 이제 이 쿼터가 종료가 됐어요. 카메라가 계속 잡아주고 크게 한숨 쉬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그렇죠.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약속의 3쿼터를 그렇죠. 압살을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이 3쿼터의 승리만으로 전체 게임 위닝을 가져가는 그쵸. 그렇죠. 예, 골스다운 면모의 게임이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이 그 약속의 3쿼터라는 건 이제 물론 저희가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3쿼터 관련된 그 현지 어떤 뭐 ESPN이든 다른 이제 주요 매체 언론 그 기사나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외워졌어요. 그 18대 0 연인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3쿼터가 시작됐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3쿼터 시작 기준으로 첫 5분 30초 동안 이제 발생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연속으로 18득점을 했고 야투는 12개를 시도를 해서 8개를 성공을 시켰고 그렇죠. 어시스트가 8개가 동반이 됐었고 턴오버는 2개밖에 안 했었는데 토론토는 빵점 야투 8개를 시도를 해서 다 실패를 했고 어시스트는 당연히 없을 거고 턴오버를 무려 5개나 범하면서 이렇게 그 3쿼터의 그런 그 런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완전 뒤집게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뭐 18대 0 계속 하긴 하지만 그 전반전 마지막 득점을 골든스테이트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20대 0 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20대 런은 그 ABA랑 NBA가 통합이 됐었던 그 1976년 이후로 가장 그 높은 그 스트리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골든스테이트의 한 쿼터는 정말 명불허전이다. 네, 정말 저희가 5년째 정말 계속 무슨 항상 규칙적인 뭔가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런 챔피언십 팀의 뭔가 그런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일단은 골스에서 시아캄 선수에 대한 대비를 들고 나왔다는 점. 그렇죠. 이제 이가달라 선수가 좀 신경 써서 그쵸. 시아캄 선수를 억제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렇죠. 실제로 시아캄 선수가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골스 입장에서 좀 그 커리 선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킹쿡 선수의 활용을 늘리는 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죠. 공격에서 그 어쨌든 좀 넣어줘야 될 때 확실히 그렇죠. 넣어주면서 약간의 좀 답답함을 해소해 준 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18대 0 런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클레이 탐슨이 사실 이 18점 중에 13점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득점 플러스 이제 어시스트를 동반을 해가지고 기여를 했었는데 뭐 잘 경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 종료 한 8분 정도 전에 이제 탐슨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여줬었던 그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의 어떤 그 집중력과 그렇죠. 그 이제 그 유기적인 그 볼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그 전형적인 골든스테이트 스타일의 어떤 플레이를 보면서 이 챔피언십 DNA가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특히나 그 드레이몬드 그린 선수의 그 예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클래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에 약간 그린의 에너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커즌스 선수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인상적이기도 하고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긴 한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커리의 스크린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공격을 풀어 나갈 때 골밑에 그러니까 혼자 이게 비어 있는 선수가 생기면 대부분 커리가 스크린을 걸더라고요. 걸고 이제 파고드는 선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의 스크린의 위력도 한번 이제 체감하게 되었고 약간 아쉬웠던 거는 골스가 약간 그 슛을 던지는 사람들이 약간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충분히 슛을 던져도 될 것 같은데 약간 한 번 더 한 번 더 돌리고 결국 이게 탐슨이나 커리한테 가야지만 이게 슛으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좀 더 던져도 되지 않나? 아니면 너무 그러니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너무 돌리는 것 같아서 그거만 약간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클레이 탐슨이 8분 동안 없는 와중에 그렇죠. 그 공백을 굉장히 잘 맡겨줬고 저는 그
그 뭐랄까요 1차전에 어떤 그 시약함에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스탯이 있었다면 저는 사실 그 18대 0이나 뭐 전반전까지 합하면 20대 0의 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사실 제일 소름 끼쳤던 스탯은 그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후반전에 22개 야투를 성공시켰었는데 그 22개 야투가 모두 어시스트가 동반이 된 야투 성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와 어떻게 24분이라는 기간 동안 NBA 선수들이 뛰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1대1을 잘하는 선수들이 집합이 된 그런 집합소의 무대인 그런 NBA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챔피언십을 지금 맞아요. 경험을 하고 있는 이 팀인데 와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시스트가 동반된 득점만으로 이렇게 후반전을 마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이런 스탯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골든스테이트라는 팀의 어떤 위대함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티브 커 감독에게 정말 무한한 찬사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전 아까 전에 그 댓글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간에 1차전에 그 닉너스 감독은 스티브 커 감독한테 한 방금 매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페이스를 가지고 논 것 같은 느낌으로 매긴 거였는데 스티브 커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막불 작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플레이오프랑 정규 시즌 그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양 팀 간의 어떤 상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매치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팀들 간의 어떤 호환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이제 주어지는 게 그 플레이오프고 또 이제 그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 매치업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파해법을 찾고 그렇죠. 반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두 경기만 봤을 때는 정말 닉너스 감독이랑 스티브 커 감독은 정말 전술적으로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들고 와서 그거를 선수들이 직접 이행을 하면서 이제 그 양 팀이 1승씩 챙겨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정말 NBA 결승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스티브 커 감독은 정말 스티브 커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실제로 경기 기록지만 봐도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시스트 기록이 토론토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3쿼터에 그 숫자를 압도했다라는 점에서 네. 이거는 뭐 물론 선수들도 잘 이행했지만 네. 오롯이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네. 구현이 됐다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3쿼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4쿼터의 이제 토론토의 추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많은 뭐 재미있는 댓글로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제 커리에 대한 박스원, 박스앤원이 이제 그렇죠. 마지막 특히 댓글에 뭐 이거는 8학년 농구다 뭐 이렇게 그런 주니어들이나 하는 수비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3쿼터에 클레이 탐슨이 아웃되면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메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은 커리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영상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거의 하프라인 그러니까 커리가 하프라인 넘어오면서부터 바로 거의 더블팀을 붙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사실 그 포지션에서도 그린이 커리한테 주면 약간 무리하게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커리한테 주자마자 바로 두 명이 달라붙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리빙스턴을 빼주고 리빙스턴을 다시 이제 이거 달라로 넘어오면서 겨우 이겼는데 그 커리한테 이렇게 계속 집중되는 것들이 저는 약간은 불안하더라고요. 커리에 대한 분명히 수비 전술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린이 그냥 끌고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냥 끌고 갔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원래 사실 골든스테이트 즐겨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엘리베이터 스크린이라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트랩처럼 스크린이 2단계로 2중 그렇죠. 3중으로 걸리는 건데 벤블릿이 요리조리 잘 쫓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벤블리 정말 패스트 같이 쫓아다니면서 진짜 집중 마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커리를 많이 지치게 만든 부분이 있었고 막판에 사실 이가달라 선수를 거의 오픈시켰죠. 그렇죠. 네, 이 전술을 쓰면서 맞아요. 그래서 물론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저는 만약에 잔여 시간이 뭐 30초나 1분이나 더 있었으면 이거 게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판에 그런 토론토의 집중력과 감독의 순간적인 전술 반영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지막 그 플레이는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네, 이거를 정말 그 커리에 대한 더블 팀이 이렇게 갔어야 되냐, 이거달라에 대한 수비를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파이널인데 이렇게 네. 도도되는 거냐. 근데 사실 그 저희가 그 마지막 1분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정말 수많은 와디프가 붙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뭐랄까요, 스테픈 커리에 대한 더블 팀이 간 이후로 이제 커리가 리빙스턴에게 패스를 빼주는 와중에 카와이 레나드가 거의 스틸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또 성공을 했었다면은 그게 또 굉장히 그렇죠. 출중한 수비 전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리빙스턴이 그걸 아까 전에 그 마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소름 끼치는 타이밍에 뺏어내면서 꺼내왔죠. 뺏어나기보다는 정말 그 볼 포지션을 유지를 했죠. 유지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고달라에 대한 그 어시스트가 파생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쇄적인 그런 각종 이제 와디프를 불고 올 수 있는 물음표를 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 연출이 돼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현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았었냐? 아예 그러면 초반부터 파울을 끊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었냐? 그리고 그 장면을 저희가 그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은 닉러스 감독이 아주 뒤에서 방망 뛰고 저한테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끊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파울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그 이제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던, 그러니까 선수들이 실제로 이행을 했던 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옹호를 하는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스틸 장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도박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원 포지션 게임밖에 원 포지션 게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우리가 스틸을 했으면 다시 한번 그게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 결과적인 그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죠. 네. 그 이고달라를 비워놓은 거에 대한 그 질문들은 사실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니네들 왜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고달라를 비워놨어야 했냐라는 질문과 함께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확률이 좀 더 커리 쪽에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죠. 좀 더 확률이 낮은 쪽으로 베팅을 한 건데 그 베팅이 사실 실패로 돌아간 거니까. 왜냐하면 이고달라가 또 결승전 와가지고 3점슛 야투율이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커리는 뭐 이번에 또 기록도 세웠잖아요. 결승전 그 100개 넘었다고. 네, 그렇죠. 그 결승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이 긴 역사를 자랑한 NBA에서 역대 최고의 슈터이기 때문에 닉너스 감독을 비롯한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차라리 커리에게 더블팀을 가는 게 맞는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술을 던진 건데, 그렇죠. 네, 이고달라가 다시 한번 뭔가 나는 클러치 플레이어다를 증명을 하면서 입증을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후보 MVP 그렇죠. 말이죠. 네. 아 저는 그 물론 완전 진짜 소름 끼치는 와이드 오픈 찬스이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참 그거죠. 네. 기회가 왔을 때 넣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그렇죠.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클러치 진이 탑재된 그런 느낌이라서 참 그거에 대해서는 참 찬사를 아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 특히 커리 팬분들 입장에선 그 자리에 커리가 또 멋지게 성공시켰으면 그렇죠. 하는 아쉬움들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각본을 그렇게 쓰면 욕 먹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 2차전 경기는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네. 그 3쿼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원정 경기를 네. 가져갔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그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 3차전에 대한 예상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3차전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콜린 카워드 했던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토 대 MRI다. 이 지금 골든 스테이트 선수들이 지금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 어쨌든 커즌스, 이거달라, 루니 이 5명의 선수들이 지금 결승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2019년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지금 부상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수가 언제 제 컨디션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차전은 클레이 탐슨이 없는 이게 정말 스테픈 커리를 중심으로 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렇죠. 마지막 8번을 장악을 하면서 그 승리를 가져오긴 했었지만 이런 부상들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토론토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팀 내에 있는 지금 탑3 옵션 중에서 지금 2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탐슨이 없다는 전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그 콜린 카워드가 했던 얘기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골든 스테이트가 아닌 토론토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카와이를 빼고 누굴 빼야 되지? 뭐 마크 가솔을 빼면은 이 남은 선수들을 가지고 골든 스테이트를 이길 수 있냐 하면 당연히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로스터가 어쨌든 벤치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름 끼치는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건 포진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는 당연히 그렇죠. 명백한 사실인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라는 팀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밀워키 이런 그 강팀들을 꺾고 지금 올라오는 어쨌든 간에 카와이 레나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뭐 수비나 공격 부분에서 다재다능한 그 로스터를 상대로 이제 그 승리를 하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론토 입장에서도 해볼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3차전은 골스 홈이죠. 이게. 그렇죠. 골스는 저는 이 골스 3차전은 골스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님은 싫어하시겠죠. 네. 경기 사실 농구 경기를 해보시면 네. 점수를 지탱해주는 선수가 있고 음. 그 점수를 이렇게 끌고 나가주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골스는 사실 3명의 선수 정도가 있겠죠. 커리, 탐슨, 듀란트가 점수를 이끌고 그 뒤를 지탱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사실 이제 커리밖에 없을 거고 커리에 대한 수비 작전을 분명히 널스 감독은 짜올 거고 이제 커즌스도 나왔으니 마크 가솔을 이용해서 커즌스를 막을 수 있는 그 수비 전술도 짜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골스가 3차전 때 지더라도 최대한 지금 그 선발 선수를 뛰고 있는 토론토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뛰게 하지 않는다면 4차전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토론토의 주전 선수들도 어느 정도 부상을 안고 있고 그 골스 선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경기를 뛰고 올라와서 그렇죠.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차전 때 최대한 괴롭히고 최대한 끝까지 주전 선수들을 뛰게 만들어서 부상에 대한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뭐 저도 좀 첨언해 보면 어쨌든 그 챔피언십 마인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골스 선수들 개인 한 명 한 명을 그 어쨌든 뭐 열악한 지금 약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골스는 저는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닉널스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이게 세트를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커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야바이꾼처럼 내가 얘 나올지 말지 숨겨야겠다.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거를 10분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골스 입장에서 사실 가장 그 힘든 부분은 역시 탐슨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4쿼터 이 경기 4쿼터에서도 보면 네. 탐슨과 그 커리가 동시에 코트에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수비 전략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리가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그런 갬블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지금 4쿼터 내내 탐슨이 부재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코트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사실 말씀 주셔서 리빙스턴은 사실 3점이었고 퀸쿡은 그 타고난 그 뭐야 신체에 대한 그게 짧잖아요. 리치? 사실 제가 단어가 여러 개 생각났는데 그거 다 빼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사실 짧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수비적인 그 한계가 다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나우리 얘기하면서 했던 예레코도 사실은 힘도 정말 좋고 골 밑에서 버텨줄 수는 있지만 이 선수도 사실은 나이가 젊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나이가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 33살 정도 되나요 이제. 아무튼 뭐 보것도 있긴 하고 하지만 그 공격 옵션들이 저는 너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 때도 커리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전에도 굉장히 뭐 몸이 뭐 안 좋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상이 그렇죠. 아니라 자기도 왜 아팠는지는 모르겠는데 탈진 뭐, 느낌이 있었죠. 3차전 때는 뭐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 컨디션으로 과연 올라올 수가 있을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그리고 저는 그냥 좀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면 그 지금 케번 루니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벤치나 인사이드에서의 뎁스가 너무 얕아졌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제 커즌스의 대항마로 이제 뭐 가솔도 매치업이 되겠지만 이바카 UCG를 확 늘려서 기동성을 훨씬 높이는 벤치에서 오히려 이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첨언을 하자면은 그 센터 포지션 이제 5번 포지션에서의 어떤 선수들의 활약의 어떤 여부 자체가 그 어느 팀이 우승하냐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1차전 같은 경우는 마크 가솔이 그 중심에 있었고 2차전은 드마커스 커즌스가 중심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두 선수들은 사실 그 물론 이제 그 커즌스의 어떤 사례로 기준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스티브 커 감독은 커즌스를 28분을 기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 커즌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어떤 좀 슬로우한 템포에서의 어떤 그런 하프코트 오펜스를 많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활용을 하면서 뭔가 좀 승수를 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번씩 지금 양 팀이 이런 그 센터 포지션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를 둔 만큼 이것들이 이제 3, 4차전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저는 토론토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내내 굉장히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잘 대처를 해왔던 그런 그 토론토 그 코칭 스태프 쪽의 어떤 그런 디시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3차전에 과연 그 방금 이제 마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솔과 이바카를 중심으로 이제 뭔가 토론토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드마커스 커즌스라는 어쨌든 개인적인 능력은 그 선수 개인의 능력 자체는 소름 끼치는 선수를 어떻게 대항을 할 거지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가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케빈 듀란트는 정말 언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긴 할 것이죠. 네, 이게 참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RI 중심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 탐슨은 없고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전에 이제 복귀를 본인은 이제 당연히 그 믿고 있는 상황인데 그 커 감독도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클라이 탐슨은 거의 반 죽음 상태에서도 자기가 뛸 수 있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맞아요. 그 말을 조금 감동을 하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언맨 기질이 있는 선수고 어쨌든 간에 근데 햄스트링 부상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와디프들이 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팬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사실은 듀란트가 이미 준비된 상태에 있는데 이 3차전 한번 간 보고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회로긴 한데 그 사실 그 그림이 자유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갑자기 듀란트가 나와서 영웅이 되고 커리는 약간 보조자 역할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유님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골든스테이트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토론토를 상대해서의 흥미라기보다는 팀 자체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한 그 매일매일 그 뉴스 업데이트된 뉴스를 읽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재미가 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케빈 듀란트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이널 중에서 만약에 건강하다면은? 건강하다면 네. 일단은 팀 관점에서는 사실 뭐 그 댓글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3핏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커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라고 표현하면 이거의 사실 중심에는 커리가 그렇죠. 그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의 끝을 커리가 완성하는 그림도 사실 보고 싶긴 해요. 저는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몇몇 그 팬들의 사심 때문에 팀이 3핏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듀란트는 사실 개인 득점도 정말 뛰어나지만 이타적인 선수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수비적에서도 훨씬 그 힘을 덜어줄 수가 있고 저는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몇몇 팬분들이 싫어하겠죠. 자유인님을 포함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케빈 듀란트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2차전을 만약에 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철저히 케빈 듀란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골든스테이트가 0대2 상황으로 오라클 아레나로 돌아온 상황이었다면은 케빈 듀란트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즐길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왜냐면 너네 되게 막 지난 컨퍼런스 파이널이랑 나왔을 때 막 뭐 다 이기고 막 난리 벌벌 치더니 결승전 오더니 결국 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마음 한 구석 내에서 좀 즐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또 그 와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1대1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케빈 듀란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본인이 직접 그런 본인의 철저히 이고 관점에서 이걸 돌아와서 내 레거시에 더 이게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커리의 어떤 파이널 MVP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들은 저희가 뭐 탑 50 역대 탑 50에 거론할 때 무조건 포함이 되는 선수고 그렇죠. 그 탑 50 내에서 몇 위로 평가가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행보 하나하나에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한 끗 차이잖아요. 정말 한 끗 차이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가야님이랑 이제 그 자유님이랑 같이 술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커리는 무조건 파이널 MVP를 타야 된다. 왜냐하면 커리는 이미 이룰 수 있는 다른 건 다 이뤘는데 이 파이널 MVP를 못 땄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사람들이 NBA 역사를 논할 때 평가가 절하가 돼서 안 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무조건 파이널 MVP를 운운을 했었던 거고
케빈 두란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골든 스테이트가 케빈 두란트 없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그런 논란이 다시 더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이 팀은 원래 그냥 소름 개짱이었는데 그냥 너가 사치품이었다. 그냥 너는 그냥 럭셔리로 온 거였다. 이런 상황이 가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인트리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빠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매 경기를 보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는 재미가 더 가미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사실 커리는 이번에 파임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은 다시 그 기회가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 네. 자체가.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오프 시즌에 네. 정말 폭풍 같은 FA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진흙탕 변수 속에서 빛나야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커리가 또 지난 2차전 그 전반전에 탈진 증상을 보이고 그 와중에 드레이먼드 그린은 진짜 무슨 미친 파이널 MVP 같은 매형활약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좀 불안한 스테픈 커리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불안한 징조가 보인 거죠. 이 와중에 또 케빈 듀란트가 또 이제 결국 뭐 컴백을 한다고 결정을 해서 돌아왔는데 막 소름 끼치게 또 40점을 때려 박는다. 또 이제 뭐 카웨이 레나드 상대로 40피트 밖에서 이제 풀업 뭐 3점을 넣어서 쐐기를 박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커리의 레거시에는 좀 뭔가 흠집이 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커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커리가 사실 NBA 경기 양상의 판도를 바꿔놓은 선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3점 슛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그걸 미쳤죠. 거의 수렁에서 꺼낸 듯한 부정할 수 느낌으로 없죠. 네.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후세에 만약에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개인 선수 경력에 있어서의 그런 방점을 찢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네요. 네. 그렇죠. 정말 커리는 NBA의 어쨌든 간에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어준 선수거든요. 맞아요. 이런 선수들은 정말 NBA의 어떤 70년 정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정말 손꼽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런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런 지금까지 업적 플러스 어떤 레거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4번째 우승을 앞두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파이널 MVP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스테픈 커리라는 위대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어떤 선수들의 평가를 할 때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슈퍼스타 플러스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왜 제리 웨스트 같은 선수들을 그 평가 절하를 하고 평가 절하가 되겠어요. 그런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1승 8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쵸. 보스턴 상태로 정말 매년 그렇게 처참하게 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개인 스탯이라든지 다른 부분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소름 끼치게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탑 슈팅 가드를 얘기할 때 랭킹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의 어떤 크고 작은 스탯들이 다 하나 축적이 돼서 그 선수의 어떤 레거시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스테픈 커리는 지금 딱 그 길로에 놓여 있는 거죠. 이 파이널 MVP라는 거를 못 받는 것 때문에 뭔가 추후에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레전드로 갈 것이냐, 네. 엘리트 슈팅 가드로 남을 것이냐. 근데 뭔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약간 호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팬심의 사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약간 빌 게이츠가 뭐 MS 만들었는데 하버드 졸업장 없다고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후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NBA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인데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커리는 알더라고요. 르브론은 몰라도.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커리 사실. 아는 분도 많고 그 뭐 이제 르브론은 괜히 얘기했나? 올해 이제 근데 그 올해 루키로 활약한 이제 뭐 트레이영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자기가 드래프트에도 참가 못할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커리 같은 선수가 그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유형의 선수들도 이제 그 고교나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 되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좀 사실 한 적이 이제는 빅맨도 3점을 쏠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조건 그렇죠. 잣대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뭐 그 조던 키드와 뭐 코비, 르브론 제너레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커리로 인해 영향받은 제너레이션들이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뭐 재기발랄한 유형의 스타일들이 리그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의 트렌드 자체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대한 패러다임 영향은 확실히 끼치는 그렇죠. 선수는 맞아요. 스테픈 커리는 현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받기를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높은 맞아요. 잣대를 적용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응원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케이드는 이미 그걸 셀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번 결승전은 골든스테이트 상황 자체가 참 최근 몇 년을 다 통틀어 봤을 때도 그 내부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면 그 스토리텔링을 참으로 좋아하는 미국에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어이없이 해보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팬의 사심일 수도 있지만 이미 지금 필라가 떨어진 상황에서 네. 네. 이게 약간 좀 나뉘잖아요. 어차피 이제 뭐 자기 응원하는 선수가 또는 팀이 더 이상 이제 경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죠. 주인장님 같은 경우는 토론토를 응원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골스를 응원하고 네. 네. 더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엮여 있고 뭐 그렇죠. 스탯들도 엮여 있고 네. 해서 그 와중에 저희가 또 카웨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웨 얘기를 지금 계속 골든스테이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아 그렇죠. 당장 지금 KD와 양 팀의 그런 FA에서 한 명씩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그 최고급의 선수 2명이 지금 FA로 풀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죠. 상황 자체가. 네. 이게 그 3핏 탄생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변수들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네. 부상들도 그리고 겹치고. 골든스테이트의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주요 선수들의 어떤 부상 내역을 다시 보면서 그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는 2002년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3핏의 마지막 해에 정말 맞아요. 골든스테이트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주요 선수들이 굉장히 부상에 시달려서 막 다 힘들어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겨우겨우 그 3핏을 달성했을 때 그 팬 입장에서 쾌감은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도 뭔가 제가 어떤 2002년도에 그 겪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같이 막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참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 여러 같아요. 가지 그 대칭되는 점들이 많아요. 그 3핏 직전에 또 팀의 에이스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죠. 뭐 그렇죠. 그 욕도 많이 먹게 그렇죠. 되는 그 시련이 오고. 네. 근데 하지만 그 이기는 순간 모든 게 용서화되죠. 모든 게 용서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게 프로의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위너 택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신기하게 돼요. 그 골스를 잡기 위해서 올라왔던 휴스턴은 갑자기 리셋 버튼을 누르고 오히려 카와이를 데리고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알았을까요 싶은 이제 팀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비비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맞붙을 수 있는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양상이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그 리셋 버튼을 누른 휴스턴에서의 CP3는 지금 파이널도 올라와 보지도 못했는데 그 세우리는 거의 라우리는 거의 파이널도 지금 맛을 보고 있잖아요. 우선 그렇죠. 인생은 진짜 오래 살고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그 안테토쿤보 빡쳐가지고 지금 미들 슛 쏘고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체육관에서 지금 네. 뭐 슛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몬스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NBA에서 슈퍼스타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도 저희가 아, 인정을 하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또 카와이가 이제 드로잔으로 대체된 건데 드로잔이 카와이로 대체된 거죠. 대체가 됐는데 토론토가 이런 고무적인 활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참 빛날 놈은 빛난다. 네. 정말 그 어나더 레벨의 선수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미드 볼 때 그 시즌의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느낌이 새로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그렇죠. 정말 기대가 많이 정말 됩니다. 기대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그 주말 저희 그 한국에서의 그 주말 일정과 겹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3차전은 현충일에 있고 그렇죠. 목요일날 오전에 있고 4차전은 토요일 오전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여행 가는 나라 그 두 개를 빼먹었네요. 맞네요. 그 두 개는 어쨌든 간에 네. 제 생각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즐길 수 있는 게 많네요. 다 볼 수 있는. 저만 없네. 빨리 심카드 사야 되는데 지금 공항에서 심카드 네.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서 살 수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살 수 있어요. 대만 건데? 전 지역에 있는 거 거의 다 돼요? 오케이. 공항 가서 북스토어 가시면 됩니다. 북스토어 네. 오케이. 원래 저희도 한번 모여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한번 토요일 날 모이자고 했다가 제가 여행 가는 걸 자기가 까먹고 간다고 해놓고 단체방 만들어 놓고 갑자기 자기가 사라졌죠.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네. 그 라이브 보면서 방송 녹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몇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2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3시간 하겠네요. 그거 이제 편집해야죠. 편집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밌겠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지금 역대급 시즌 보내고 그렇죠. 계시는데 다들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많이 힘들었죠. 네. 잦은 결장과 네. 잦은 변동과 그 건강 컨디션 잘 조절하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 현충일 네. 공휴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집중해서 그렇죠. 풀 관람하시길 네. 응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28번째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놀라운 소식으로 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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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온 에어.